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임진년 새해 첫 시간은 올해 예정된 대형 정치권 이슈로 시작합니다. 3월 대선 3개월 후인 올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단체장, 시군 구의원, 시도교육감을 지역민의 손으로 뽑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슈에 가려져 다소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6일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과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 또 주목받고 있는 출마 예정자 짚어보면서 도민들의 한 표에 도움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함께합니다. 자, 새해 인사부터 좀 드려야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해가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올해입니다. 자, 바로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각 당에서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게 3개월밖에 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준비 과정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 이게 네. 이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마침 지난달 16일 날 네. 우리 민주당의 경남도당 이재명 캠프 선대위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꽤 놀랄만한 포인트는 24살과 28살의 청년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런가요? 네, 영입이 됐어요. 그 외에 이제 뭐 대변인, 뭐 특별보좌관 등등 해서 다 공모로 저희가 외부로 공모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영입을 해서 도민들께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에게 좀 친화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에 뭐 다른 크고 작은 선거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경남도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선정되는지에 따라서 도지사 캠프의 선대위 구성이 아마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경남도당 선대위 구성에 맡았던 분들의 다수가 그 선대위로 또 자동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청년 친화적인 민주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신상훈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3월 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지난 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당 선대위도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 선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또 지방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대선을 통해서 알리고 거기에 대한 공로를 가지고 또 당에 신청을 또 공천 신청을 하겠죠. 네. 그럼 이러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 과정에서 옥석을 잘 구분해서 네.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누가 적임자일지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할지를 이제 좀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선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방선거에 가장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클 수 있는 게 도지사 선거겠죠. 네. 그럼 도지사 선거에서 일단 각 후보군도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 왜 대선을 끝나봐야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뭐 객관적으로 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승리한 측은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지방 권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방선거에 목숨을 겁니다. 승리했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반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측은 지방 권력이라도 네. 획득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굉장히 가열될 것이고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거든요. 이 전망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반대로 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 성향이 지금 개편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방 선거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큰 단위 선거일수록 작은 단위 선거일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의 그 유권자 성향이나 아니면 지역 인물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그렇지만 유권자 성향이 MZ 세대, 지금 여기 다 MZ 세대지 않습니까? 네. 1980년 전부터 제가 81년생이니까 MZ 세대들 중심으로 MZ 세대가 유권자 3분의 1입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권자 성향이 개편되다 보니까 네. 꼭 그 전통적인 공식이 맞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겼다 하더라도 지방 선거에서도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때 네. 실제로 이제 도민에게 선택을 받지 않겠냐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절대적인 좀 영향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선에 가려져서 지방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좀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상훈 의원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선거구가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선거구들입니다. 제가 있는 김해시도 허성공 김해시장이 재선에 이어서 이제 3선에 성공할 것이냐, 민주당에서 뭐 다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붙을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주당의 단체장을 우리가 배출을 했잖아요. 특히나 오늘 자리 함께하고 있는 이재한 대변인이 모 언론사에서 네. 또 시장 후보군으로 창원시장 오, 후보군으로 그런가요? 네,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불을 좀 지피는 의미에서 이재현 후보가 과연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 동부 경남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고 서부 경남은 또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입니다. 여기서 서로 간에 누가 어디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후보군을 만들어내고 당선이 되는지를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경남도지사 선거. 네. 이게 메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가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바람이 세게 불 거고요. 네. 여기서 가지고 오는 표가 시군 단체장 그리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까지 그리고 군의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도지사 선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도지사 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꽤 치열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론되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죠. 인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후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지사 후보는요, 이제 그 도지사 후보의 표심이 각 지자체장의 선거와 시군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에 이제 거론되는 이제 유력 후보들은 이제 그 전 창원시장을 역임하신 그 박안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주영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진주를 지역구로 기반하는 김재경 전 의원, 그다음에 이제 좀 신진이죠. 이제 그 경남도 부지사를 역임한 윤한홍 의원, 그다음에 이제 양산을 지역구로 한 윤영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밀양, 창녕, 그 함안, 의령을 이제 지역구로 둔 조혜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론한 분들 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모두 다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정무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에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대선이 끝나봐야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선 끝난 후에 또 새로운 추가로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모든 걸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선이 끝나면 또 후보가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현재 이 출마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갑의 민홍철 국회의원 3선 의원이시고 김해을의 김종호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 역시 재선 의원이신데 이 세 분들이 민주당의 그 경남에 계신 국회의원입니다. 이 세 분 다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그 어느 누구도 국민의힘과는 달리 출마 의사를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더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요. 역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주변에서부터 이분들이 출마 요구가 강하게 불어올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이분들의 신변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역시 또 새 인물로서는 경남과 연고를 두고 있는 전국적인 인물들이 많이 대두가 돼요.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전해철 지금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문체위원장을 했던 안민석 국회의원 등 이런 분들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지지자들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지사 선거의 날 후보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역구 축소 여부입니다. 일부 지역 도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좀 놓이고 있는데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선거구 축소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죠. 장종화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선거구 유지는 꼭 필요하겠죠.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즉 투표하는 선거구는요, 인구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다양한 가중치를 감안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객관적 지표를 인구만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4대1, 인구 편차를 4대1로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3대1로 적용이 됩니다. 3대1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도의원 의석이 두 곳인 함안, 창녕, 고성, 거창이 이제 선거구 축소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약 인구 그대로 접근해 버리면 도시 지역의 인구는 정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네.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는 더욱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막아야 되겠죠. 왜? 농산어촌 지역이 갈수록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선거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국회 정개특위에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이제 간사가 이제 조혜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강민구 의원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선거구가 통폐합이 돼버리면요. 네.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소지역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선거구가 4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거창, 함안, 산청 뭐 이렇게 겁창, 합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출신들이 거의 다 그 지역을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선거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이 지역 소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돼서 도의원 선거구에서도 어느 인구가 많은 동 출신의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소지역주의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균형 네. 발전에. 그럼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구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는 의원들 간에도 좀 상당한 물밑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략적인 구도도 좀 궁금하고. 아무래도 줄어드는 지역은 나의 실제적인 이 다음 출마 여부가 걸렸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4개군 축소 가능성이 있는 4개군 의원님들은 교통 정리가 좀 잘 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성에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돼 들어왔던 백수명 의원이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기존부터 도의원을 하고 계셨던 황보길 의원님께서 네. 군수로 출마한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물밑에서 작업이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네. 함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2군데 선거구에서 지금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1선거구가 장종화 의원이고 2선거구가 빈지태 의원인데요. 네. 여기에 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신 조영재 의원님이 함안으로 출마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선거구가 통폐합이 되면 네. 이 세 분이 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맞붙어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 세 분이 전부 다 또 군수 생각이 있으세요. 어. 그래서 함안군과 같은 곳은 아마 내년도에 도의원들이 어느 선거구를 선택하느냐, 군수로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끝까지 아마 교통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좀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선거구 축소 혹은 유지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선거구는 이제 그 출마 예정자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역 의원으로 해서 모두에게 민감한 요소죠. 즉 자기 지역 기반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유리한 지역이 들어와 버리면 나한테 더 유리해질 것이고 내가 불리한 지역에 편입되면 나한테 불리해질 것이죠. 네. 그럼 선거구가 줄어들거나 변경이 되면은요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해죠 방송에서 했지만 유권자 성향이 개편되고 있어요. 네. 전하고 달리 중도층의 성향이 많이 강해지거든요. 중도층이 강해진다는 말은 잘잘못을 따지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보고 찍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 같은 그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엄단을 할 것이다, 주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좀 양질의 사람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거구 축소 혹은 유지 어떤 결정이 좀 날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 3군데 정도는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함안은 살아남지 않을까, 2개로. 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도의원 정수가 52명인데요. 네. 이거를 58명인가까지 증원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6석까지 하면 64명까지 우리 경남도의 의원 숫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인구의 하한선이 전부 다 내려가게 돼요. 네. 하면 하만 정도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선거구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뭐 그것도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두 분 다 청년이시니까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들의 약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역대 최연소 당대표가 당선된 거는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기대 또 세대 교체에 대한 열풍이겠죠. 그런 열풍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높고 실제 주변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고 싶은 거는요. 생물학적 청년이 이제 지금 웃으시는데 진상호 의원님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네. 실제 청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이만 청년인 경우가 많고 네. 기득권과 같은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세대 교체를 바란다, 청년의 약진을 바란다는 말은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네. 즉 청년다운 청년들이 많이 나와줄 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많은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만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기대만큼 못하신 분도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보다 더 못한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모습이 부각이 된다. 그럼 청년 정치는 변질되고 청년들의 약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을 발굴해서 정당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도 어떤 청년이 나왔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떤 사람에게 맡길 건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도민의 관심이 가장 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를 위해서 각 당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도민 친화적인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끝나고 대통령 취임은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20일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도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 말은 각 도당이 후보들을 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략들을 잘 짜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같은 질문 대변인께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흥행을 위해서 도당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우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게 도당의 역할인 거죠. 그렇지만 기본에 먼저 충실해야 되겠죠. 정당은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은 공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천이라든지 이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정치를 교체하고 시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보다 이제 이 바람이 휩쓸리지 않고 뿌리가 튼튼한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 반사적이죠. 한쪽이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단쪽에 기회가 왔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도당이 될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지방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창원시장 후보에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혹시 뭐 의중 어떠신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닌가.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분들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지금 아니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원시장이든 경남도지사든 함안군수든 그 누가 되든 네. 그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상훈 의원께서도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네, 당연히 예. 요번에 제가 의원을 해보니까요, 도의원을 해보니까요, 이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네. 아주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해오면서 마무리 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덜어 있어요. 특히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은 꼭 할 수 있도록 네. 좀 기회를 한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깜깜이 선거 되지 않도록 언론과 또 정치인, 우리 도민들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